네, 안녕하세요. 웰빙마마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서초구 임장을 가게 되어서 서초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초구는요,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남쪽에 위치한 자치구인데요. 어, 서울의 25개 구를 이렇게 한강으로 나눠 본다면은요, 여기 우측이 동남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가 서남권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를 서부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 중구, 용산구를 도심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요 많은 구들을 동부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초구는 이 서울에서 남쪽에 있는 가장 남쪽에 있는 자치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강남구와 접해져 있고요. 서쪽에는 동작구, 관악구와 접해져 있고 북쪽에 한강을 건너서 용산구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는 이렇게 과천시와 성남시와 접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시인의 증감률에 따른 지도인데요. 이렇게 증감이 높은 곳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하늘색, 파란색 순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초동은 주황색인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거는 한번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카카오맵의 위성지도인데요. 여기 보면은 남쪽과 서쪽에 이렇게 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쪽은 여기 우면산이에요. 우면동의 우면산. 그다음에 여기는 구룡산과 대모산이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른산, 범바위산이 있고요. 여기 과천으로 갈 수 있는 여기 과천 옆에 있는 청계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초구는 남쪽으로는 지대가 좀 높고요. 북쪽으로 갈수록 지대가 평평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주거 지역이 많이 몰려 있죠. 여기는 지적 편집도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이게 노란색이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북쪽에 위치해 있고요. 남쪽은 산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은 상권이죠.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근데 여기 파란색 공업지역은 없죠. 이거는 서초구의 그 법정동과 10개의 법정동, 18개의 행정동으로 서초구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통을 볼게요. 아주 교통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4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까지 서초구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터미널고 서울 남부터미널이 위치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 올라올 때 예전에는 다 버스 타고 다녔잖아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그래서 여기 고속버스 터미널 여기 3호선이에요. 여기 있고 이쪽으로 이제 경부선하고 영동선이 있고 이쪽에 그 호남선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남부터미널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다룰 양재역, 여기에 이제 앞으로 천지 개벽할 동네입니다. 그래서 3호선이 이렇게 서초구를 통과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가고 있죠.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고속버스 터미널인데 이렇게 분리돼서 운행이 되고 있고요. 이건 남부터미널, 예, 고속버스 터미널. 그다음에 인구와 세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7월 현재 서초구는 40만 4,73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요, 서초동이 인구도 가장 많고 세대수도 가장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수의 그 변화인데요. 이렇게 서초구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작년보다 406명이 증가했어요. 세대수는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하다가 작년보다 1095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인 여기 30대, 40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평균선을 그어봤는데요. 이거는 서초구 전체 평균이고요. 그럼 평균선보다 높은 지역은 여기 반포동이요, 서초동, 원지동, 예,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 왜 그 지역이 그럴까?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가 많을까라고 좀 생각해 봤더니, 반포동은 요즘 핫한 동네죠.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이제 신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서초동은 일자리가 많은 동네이죠. 그다음에 원지동은 좀 생소한데, 원지동은 그 서초구 맨 아래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청계천 기슭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강남과 양재, 판교, 정자까지 약 10분 내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들이 많이 이주해 온다고 합니다. 연령별 인구 증감을 볼게요. 영유아부터 40대까지 다 감소하고 있고요. 50대 이상 고령층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요와 입주를 보겠습니다. 서초구에 주택이 필요한 양을 수요량이라고 하거든요. 이 빨간 선 수요량인데, 올해는 수요량보다 이 하늘색 막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초과 상태이고요. 주택의 입주량이 초과 상태이고, 그런데 내년과 후년 또 2026년부터는 입주량이 없어서 주택이 부족할 거로 예상이 되네요. 이렇게 부동산 지인에 보면은 올해 입주할 아파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원베일리가 입주해요. 그래서 2,990세대가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프라임 서초,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 엘루크 방배 서리풀 세대가 이렇게 입주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을 볼게요. 요 빨간 줄이 미분양 평균 줄이에요. 근데 미분양이 전혀 없죠. 예, 서초구는 미분양이 없다. 분위 지도를 볼게요. 이거는 호갱노노 사이트 자료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점들은 대장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요. 파란색 점들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평균 가격이 나오죠. 1억이 넘어요, 지금. 이 파란색 대장 아파트는 평당 가격이 1억이 넘는다. 아, 이건 1억이 안 되네요, 아직. 네. 여기 빨간색은 준대장 아파트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그 다음에 회색 순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이런 파란색 점들이 많을까? 잠원동이고요. 여기 반포, 그 다음에 여기 방배. 이렇게, 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전세 가격을 볼게요. 이건 아실 자료이고요.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쭉 봤을 때는 뭐 오르막 내리막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8, 9월 달에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 주황색 선이 전세가고요. 왜 파란색 줄은 매매가예요. 여기도 주황색이 전세가인데
작년 12월에 전세가가 이렇게 반등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근데 매매가는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근데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다시 반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강도를 볼게요. 부동산 지인 사이트 자료고요. 부동산 지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부동산 지인 보면은 지금 매매와 전세 시장 강도가 다 빨간색 화살표로 위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장 강도 다 위로 향하고 있죠. 요거는 멀티 차트예요. 멀티 차트인데 주요 지표를 클릭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버튼을 키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요와 입주 미분양을 아까 봤기 때문에 시장 강도, 시세, 거래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홍색 면이 전세가이고요. 이 파란색 면은 매매가입니다. 그 시장 강도 여기가 0선이에요. 여기는 100선이고요. 그다음에 이 주황색 실선은 전세 시장 강도이고요. 이 파란색 실선은 매매 시장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시장 강도가 0을 지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세 시장 강도는 아직 마이너스 상태이죠. 뒤돌아가서 볼게요. 예, 여기 보면은 매매 시장 강도가 12죠. 0을 넘었네요. 그 다음에 전세 시장 강도는 아직 마이너스 19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시장 강도가 올해 2월 달에 이렇게 매매 시장 강도가 반등을 했죠. 전세는 조금 한 템포 늦게 반등을 했지만 2월 달 안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자료를 보면 반등한 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아실 사이트는 조금 오차가 났어요. 그래서 사이트마다 조사하는 시점마다 이런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동산 지인 들어가서 요거는 이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인데 여기서 제가 전월세를 끄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매매예요. 그래서 이 면은 매매 평균 거래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 실선은 매매 거래량이에요. 그 다음에 전월세를 킬게요. 연두색이 나타났잖아요. 연두색이 면은 전월세 평균 거래량이고요. 이 실선은 전월세 거래량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은 광월이 아니라 전월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왜냐면 광월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전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월 거래량 평균이 340건인데 181건, 약 절반 정도 거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월세는 평균이 968건인데 거래량은 1000건이 넘었어요. 그래서 100%를 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요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강도예요. 이게 4분면 시장 강도이고요. 여기가 이게 가로 점선 이렇게 쳐봤습니다. 이게 전세 평균 시장 강도 선이에요. 전세, 그다음에 여기 세로줄은 매매 평균 시장 강도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시장 강도 살펴봤을 때 매매가 12였잖아요. 매매 이거죠. 그러니까 0선보다 높잖아요. 12니까. 그래서 여기가 평균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세 시장 강도가 어땠어요? 전세 시장 강도가 마이너스 19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0선 아래에 있는 거죠. 마이너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설명한 거는 여기 1, 4분면이 인기 지역이고 2, 4분면은 저평가 지역이다. 3, 4분면은 뭐 비인기 지역이다. 4, 4분면은 고평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이 시장 강도 4분면 차트를 공부를 좀 더 했어요. 그래서 이거 부동산 지인 블로그에서 이제 가져온 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4분면 차트에서 인기 지역, 저평가 지역, 고평가 지역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4분면 차트가 해당 지역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기 지역에서는 상승하는 지역을 찾는 게 필요하고 고평가 지역에서도 상승하는 지역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해당 지역의 추세를 판단하고 그 추세 속에서 지역을 찾아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분면에서는 계속 추세라는 단어들이 계속 언급이 돼요. 추세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면 흐름이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 해당 지역의 흐름을 봐라. 이게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질문들을 좀 받는 것 같았어요. 부동산 지인 블로그에서. 그래서 시장 강도 100이면 좋은가요? 200이면 좋은가요? 이게 질문이었는데요. 답변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 하락 강도를 파악합니다. 시장 강도는 해당 월의 강도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종전의 추세를 감안해서 분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부산의 멀티 차트인데요. 여기 2010년부터 2019년도의 멀티 차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100선이고 여기가 200선이에요. 그리고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100선, 올라가다가 내려가면서 또 100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시장 강도는 현재 시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하게 시장 강도 20이 매수에 좋은 시점인지 또 혹은 30이 매수에 좋은 시점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강도 100이 상승할 때 시장 강도 100선이 하락하는 시장 강도 200보다 여기가 되려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어요. 추세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건 상승이니까요. 이건 하락이고. 20평형대의 현재 지수가 마이너스 3이고 30평형대의 현재 지수가 32인 것만으로 어떤 평형대를 사는 게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수가 어디는 마이너스 3이고 어디는 30이니 30인 지역이 좋은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2020년도에 입주 물량이 2만 세대인 지역이 있고 입주 물량이 2천 세대인 지역이 있어요. 어디가 좋은 걸까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입주 물량이 작은 지역이 좋아요. 그런데 입주 물량이 작지만 2천 세대가 입주하는 곳이 강원도 동해시라고 하고 2만 세대가 입주하는 곳이 서울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입주 물량이 아주 중요한 정보이지만 단순히 그 수치만 가지고 매매하기에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판단을 하기보다는 보다 복합적인 데이터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데이터를 보면은요, 이렇게 매매 시장 강도가 상승하고 전세 시장 강도가 상승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 거래량인데요. 이렇게 평균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죠.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요량인데 입주량은 부족한 상태예요. 그다음에 미분양이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시장 강도는 상승하고 거래량도 늘었는데 입주 물량은 부족하고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더라.
정보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융합되어야 해당 지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데이터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상하는 일은 절대로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서 단순하게 수치만으로 쉽게 파악이 되는 일이라면 그건 돈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3보다 32가 좋아서 32를 사면 된다는 정보로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돈을 벌기는 어려워요. 초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의 분석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다양한 정보들을 조합해서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방식은 아마 공유되지 않을 거죠. 부동산 지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조금 더 편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특정 수치를 정해서 이 시기에 매수하면 좋다는 이야기는 하기 어렵죠. 그런 짓을 하면 정상적인 시장을 교란하게 되는 거죠.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다 편하게 정보를 접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매매에서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부동산 지인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네. 좀 장황하고 어려운 이야기 같죠? 근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읽어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4분면 시장 강도 가지고 여기서 뭐 투자할 지역을 선택할 수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단 흐름을 파악해라. 예, 그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측 탭을 누르면 가격이 나오는데요. 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여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원은 하나의 원이 아니고 반 개의 원이 합쳐져서 하나의 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은 매매, 우측은 전세 가격을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빨간색은 상승이고 파란색은 하락, 노란색은 보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매매는 상승이고 전세는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잠원동이죠. 여기 가장 우측에 있는 지역은 반포동.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반포동, 잠원동, 서초동, 방배동, 그다음에 내곡동, 우면동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출입을 살펴볼게요. 이것도 부동산 지인 자료입니다. 서초구 전출 인구는요, 13,814명, 전입 인구는 13,019명으로 전출이 759명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가고 어디에서 들어왔을까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라색이 전출 지역이고요. 주황색은 전입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라색 어디로 갔을까요? 강남구로 갔어요. 송파구로도 갔어요. 그다음에 성남으로도 가고 여기 동작구로도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강남구에서 들어오고 동작구에서도 들어오고요. 여기 관악구에서도 들어오고요. 송파구에서도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실 자료이고요. 저는 서초구 중학교와 강남구 중학교를 비교해 봤습니다. 우측으로 갈수록 학업 성취율이 좋은 중학교고요. 올라갈수록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가 나타납니다. 그럼 가장 우측에 있고 가장 높이 있는 학교는 바로 강남구의 압구정 중학교인 것으로 나타나네요. 학업 성취도가 97.6%, 특목고 진학률은
8.8%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남구가 서초구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등학교를 볼게요. 고등학교 우측으로 갔을 때 학업 성취도가 좋은 고등학교고요. 위로 가면은 대학교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색 서초구의 학교가 나타나네요. 어디냐 보니까 세화고등학교가 학업 성취도가 제일 높네요. 99.7%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진학률이 가장 높은 데는 강남구 은광여자고등학교, 네, 69%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군을 볼게요. 서초구에서 그러면은 어느 학교가 공부를 잘할까?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 서운중학교입니다. 95.5%, 그 다음에 원촌중학교 세화여중으로 나타나고요. 그럼 진학률, 특목고 진학률은 어디가 좋을까? 서일중학교 5.8%, 전교생이 그러니까 307명이었어요. 고3 인원들만 한 거죠. 졸업자 수 307명에 18명을 특목고로 보냈네요. 그 다음에 신동중학교 세화여중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를 볼게요. 네, 세화고등학교 99.7% 나왔죠. 그 다음에 세화여고, 서문여고가 나오고요. 대학교 진학률을 살펴볼게요. 세하고 54.9%, 393명 중에서 216명이 대학교를 진학을 했네요. 반포고등학교, 네, 51.1%, 그 다음에 세화여고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네, 학원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호갱노노고요. 이건 아실 사이트예요. 비교해 보려고 같이 가져왔습니다. 여기 반포동에 미도 1차 아파트와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사이에 이렇게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보니까 똑같이 아실도 이쪽에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상권을 보겠습니다. 상권은 서초구만 볼 때는 이렇게 서초역과 교대역 사이에 큰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옆쪽으로 더 거대한 상권들이 있죠. 여기가 신분당선이고요. 신분당선, 여기 노년역, 신논현역, 강남역 사이에 이렇게 거대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강남 상권이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 신분당선 좌측은 여기가 서초구 관할이고요. 우측은 강남구 관할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 강남 상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 대해서 볼게요. 삼성이 본래 어디에 있었냐면 그 서울시청하고 남대문 사이에 거기가 태평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그 삼성 본사가 있었어요. 근데 강남구 서초동으로 옮기는 바람에 10,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서초로 출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계열사들도 다 같이 옮겼네요. 그래서 어, 신입도 굉장히 연봉이 높은데 그런 삼성 직원들의 대이동은 상권 이동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대요. 그래서 태평로에 있던 음식점들은 서초 강남역 일대에 분점을 내고 교대 근처에 위치한 어학원들은 삼성 직원 할인을 실시했대네요. 그래서 단순히 직원들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 모두 서초구로 몰리기 때문에 지역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직장인 연봉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봉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양재동으로 나타나는데요.
평균 연봉이 7,390만 원이고요. 총 구조 8,730억 원입니다. 연봉이 가장 높은 회사가 어딜까 봤더니 현대자동차 거의 1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원 수도 어디가 제일 많을까 봤더니 현대자동차 7만 1,982명이죠. 개발 호재를 살펴볼게요. 네, 역시 서초구도 개발 호재가 많아요. 그리고 정비 사업은 방배동에도 되게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양재동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일대가 그 R&D 단지로 탈바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서 자세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양재동 정비 사업이요. 모아타운으로 정비가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양재역이 GTX-C가 거치게 되어 지나가는데 그 양재역을 환승 거점으로 통합 개발하겠다. 네, 양재역은 3호선, 신분당선, GTX-C 등 트리플 역세권으로 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시세 분석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대장 지역은 잠원동, 반포동, 또 여기 신운동, 내곡동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 순으로 보자면 잠원동, 반포동, 신운동, 내곡동, 오면동, 방배동, 서초동, 양재동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호갱 노노 사이트고요. 최고가 아파트 이거 아실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올해 1월 1일가 1월 1일부터 8월 30일 현재에 이르는 전체 평형으로 살펴봤습니다. 1위는 레미안 원베일리 82평 100억입니다. 그다음에 2위가 레미안 퍼스티지 81평인데 81억 원. 한 평에 1억 원이네요. 그다음에 3위가 반포자이 91평에 72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평을 볼게요. 역시 1월 1일부터 8월 30일 현재로 살펴보면은 반포주공 1단지 68억입니다. 그다음에 레미안 원베일리 45억 9천만 원, 아크로 리버파크 39억 8천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평의 세 단지를 간략하게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반포주공 1단지를 이렇게 시공사가 나눠서 하게 돼요. 여기는 레미안 삼성이고요. 여기는 DH 현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3주구고 여기가 1, 2, 4주구예요.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보통 반포주공 1단지하고 레미안 원베일리 아크로 리버파크가 입지가 비슷해요. 볼게요. 여기가 이제 주공 1단지고요. 여기가 레미안 원베일리. 여기가 아크로 리버파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 강변을 두고 여기 반포천이 흐르는 요 지역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역세권이 조금 다르다. 주공 1단지는 이렇게 두 개 역세권 사이에 있고요. 여기 리버파크는 신반포역을 이용할 수 있고 원베일리는 여기 9호선, 여기 주황색이 3호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7호선.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이죠. 원베일리는. 그리고 여기 뭐 학군도 비슷해요. 좋은 학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강변을 이용할 수 있고, 네, 여기 반포 종합운동장 이용 가능하고요. 반포천이 흘러서
이쪽 주공 1단지는 더 쾌적하겠죠. 강도 있고 반포천도 있고 공원도 있고 네, 학군도 좋고요. 그리고 입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권도 좋아요.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이 있고요. 센트럴시티 강남, 성모병원 갈 수 있고요. 국립중앙도서관, 네, 그다음에 서리풀공원, 뭐 반포천, 신반포공원, 반포 한강공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아크로 리버파크는 엘베가 네, 미쓰비시 제품이래요. 지난번에 갔다 온 청주의 GULCT 2차도 미쓰비시 제품이라서 한번 시승을 해봤습니다. 45층까지 올라가는데 아주 조용하게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네, 네. 사실 하린이 쌤이 서초구 2월 달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도 2월 달에 손풍기 작성했지만 그때 다른 강의가 있어서 임장 가지 못하게 됐는데 이번에 임장을 가서 네, 반포 재건축 단지들 예, 보는 것이 기대가 큽니다. 네, 서초구 땅을 꽉꽉꽉 밟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